무색무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인물 중에 그나마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유심히 본 게 경력인데 헌재에서 제일 오래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공직자의 신분을 오래 가졌기 때문에 재산관리 신고 의무들이 있잖아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재산관리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투명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변호사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헌법재판연구가 10년은요. 이건 학자같이 연구하는 거지 재판을 하거나 소송 사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학자에 가까운 분야라고 봐요. 저는 양력을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저는 정치적 중립성보다 공수처가 할 수 있겠어? 정권의 비리든 야당의 비리든 뭐 고위 공직자의 비리든 판검사의 비리든 내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정말 잘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한들 지금의 공수처의 구조와 예상되는 어떤 인선 형태로 봤을 때 검찰 특수부의 반의 반 정도도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추미애 장관과의 인간적인 교감이나 관계는 훨씬 나을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연수원 동기고 어쨌든 호칭은 편하게 했던 사이고 뭐 그동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친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상황 자체도 추미애 장관 때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은 게 속된 말로 박범계 장관 지금 되게 편한 자리 가는 겁니다. 할 게 없어요. 왜냐? 악역은 다 했거든 이미 추 장관이. 추 장관이. 보세요. 지금 저 박범계 장관이 가자마자 자 성렬이 형 우리가 언제 호용호제했다고 7개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징계 이렇게 할까요? 확률 0. 그러면은 총장이랑 다툴 거리가 없어. 이제 추 장관이 다 해놓고 사고 치고 갔으니까 저는 사고라고 볼게요. 사고라니요. 나는 그렇게 본다고. 아니 다 졌잖아 소송에서 어쨌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네, 자 아비규환 법대로 해. 이제 3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좀 싸워봐야 돼요. 싸워보려고 하는데 이 김태현 변호사가 이 헤드폰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정혜 변호사가 김 변호사님이 헤드폰 쓰세요. 그랬더니 왜요? 박준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잖아요. 난 안 들어도 돼.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그랬어요? 네.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와 그럽니까? 미안합니다. 김 변호사님. 자, 약간 지금 이 박 변호사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고 있는 거야. 쓰고 하세요 정상적으로. 지금은 썼습니다. 듣고 네. 있습니다. 자, 초대 공수처장에 이 추천위원회가 2명의 복수 후보를 올렸습니다. 자, 판사 출신 지금 이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그리고 또 한 명은 이건리 검사 출신. 이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판사 출신 이 선임 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네, 박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판사 출신이라고 김진욱 전 재판연구관 그렇게 보는데 판사 출신을 보기도 그래요. 판사 오래 하진 않았고요. 변호사 활동도 많이 했고 중간에 특검도 했어요. 부패 공사 파업 유도 사건. 그것도 중간에 했었고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역할, 변호사 역할, 헌법재판소 다양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지금 보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가지고 또 검사 이건리 부위원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검사 출신보다는 조금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금 지명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에요?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2인 중에 1명을 지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결심이니까 이것을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권자는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야당의 입장을 보면 이 맞춤형 공수처장을 제작해냈다 그랬나? 제조해냈다 그랬나? 이제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인사청문회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공수처가 과연 권력의 신여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고유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인데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 중에 1명이라는 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 중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법조 생활 꽤 되시는데 그 생활 중에 정치적으로 좀 휘말리거나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는 활동을 한 게 별로 없다라는 점, 무색무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인물 중에 그나마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유심히 본 게 경력인데 판사 한 2, 3년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사로 이제 김앤장 가셨는데 김앤장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 3년 너무 김앤장에서 오래 일했던 것도 부적절할 수 있거든요. 김앤장도 회전문 인사 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2, 3년. 그러다 헌재로 가신 거거든요. 헌재에서 제일 오래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공직자의 신분을 오래 가졌기 때문에 재산관리 신고 의무들이 있잖아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재산관리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투명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변호사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수임료 어떤 사건을 했느니 세금 처리는 잘했느니 이런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데 변호사 오래 한 분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자기 하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아니요, 뭐 김 변호사는 깔끔하시죠. 깔끔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약간 정치적인 논란을 줄이려고 인사를 물색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 있느냐라는 야당의 지적은 추측과 추정과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 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은 안 나오고 있죠. 자, 왜 지금 김태현 변호사를 자극했냐면 이제 싸우라고 이제 그런 건데 괜히 그런 건데요. 자, 김 변호사님, 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의 지명 털면 먼지 되게 많이 나요. 아니 본인 커밍아웃하지 말고요. 커밍아웃하지 말고 지금 김진욱 후보 얘기를 해달라고요.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면 어떤 대목들이에요? 야당의 입장은 왜냐하면 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 우리의 추천 의원들이 2명이 다 비토했었잖아요. 지난 4차 표결 때. 그래서 7명 중에 그때 6명 동의 얻어야 될 때 5표만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 위원 측에서 야당이 비토한 인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일단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반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야당 기본적으로 이제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비토권이 있었는데 그걸 어쨌든 무력화시키고 법을 개정해서 야당 시간에서 밀어붙이기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당은 당연히 뭐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들 중에 야당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야당에서 얘기하냐 공수처가 너무 많은 권한을 줘가지고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될 거야. 그러면은 정치적 중립성이 없으니까 여당 관련 사건을 다 덮어버리고 눈엣가시 같은 판검사하고 일부하고 야당 국회의원도 잡으러 들어갈 거야. 혹은 뭐 검사라든가. 뭐 판검사 뭐 그런 시각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일각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 공안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저는 정치적 중립성보다 공수처가 할 수 있겠어? 능력의 문제죠. 수사 능력의 문제. 저는 공수처 처음 나올 때부터 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수사 능력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야당이랑은 시각이 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정권의 비리든 야당의 비리든 뭐 고위 공직자의 비리든 판검사의 비리든 내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정말 잘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한들 지금의 공수처의 구조와 예상되는 어떤 인선 형태로 봤을 때 검찰 특수부의 반의 반 정도도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래. 좋은 의지와 노력 가지고 다 되고 의지 가지고 다 되면 세상 일이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그렇게 세상 일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김진욱 이분이요. 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건 양력밖에 없어요. 정치적 중립성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양력으로 봤을 때. 특별히 뭐 민주당 쪽에 뭐 경도됐다든지 그런 양력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중도 법조인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뭘 민주당 쪽에 경도돼서 뭐 현 정부를 보위하는 그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그렇게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런 거 없는. 굳이 뭐 하자면은 뭐 현 정부 초기에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 떨어져 이거 정도인데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수처장이 예를 들면은 중앙특수부장 정도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은 아니래도 네. 뭐 특수부장이나 뭐 이 정도 돼야 대검 중수부장 예전 대검 중수부장 격이 가야 되는 건데 수사 경험이 없어요 이분이. 네. 없어요. 그리고 특검 참여는 했지만 특검 참여가 몇 달 한 건데. 그리고 조폐공사 파무주도 사건이 그렇게 무슨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처럼 대단히 크고 어려운 사건도 아니었고 까놓고 얘기하면 제조 경력 때 딱 3년이에요. 실제로 실무. 헌법재판연구가 10년은요. 이건 학자같이 연구하는 거지 재판을 하거나 소송 사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학자에 가까운 분야라고 봐요. 저는 양력을 봤을 때는. 그런 분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전 쉽지 않다고 보고. 그건 이분의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경력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수사관 뭐 이제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5년 이상이잖아요. 속된 말로 전합 손 변호사나 박 변호사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공수처 검사는 못합니다. 왜? 고기는 먹어본 사람 먹어요. 이게 일반 형사 사건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사건에서 올라오는 일반 송치 사건 형사 사건 딱 사건 배달되면 기록 이만큼 있는 거 그걸 보면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지 사건이잖아요. 최영일 의원이 돈 받았다는데 그래 한번 볼까? 어서부터 시작하지? 이거 특수들이 하는 거죠. 무에서 창조하는 거. 근데 우리처럼 외부에서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달랑 들어가가지고 한 20명도 안 돼. 20명 들어가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의지가 있다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네. 과도한 걱정이다. 뭐 말씀대로 지금 25명이에요. 처장, 차장 포함해서 검사가 25명이고 수사관도 뭐 4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뭐 동의를 하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고 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판검사 기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자체가 조심하는 거죠. 예컨대 되지도 않은 수사를 한다든지 뭐 막아준다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안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견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수백 명을 한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구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우리 공수처가 출범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좀 나 진짜 반론 하나 하면 반론.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있는 상징적인 효과를 하려면 그 돈 쓸 이유가 없는 거지.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사실은. 상징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있는 아니죠. 게 중요하다며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전 별로 그래서 뭐 야당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야당 비리든 여당 비리든 정부 비리든 판검사 비리든 뭐 독재의 하수인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잡아내서 뭐 기소해서 유죄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기구로 구성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아마도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약간 좀 관심 끄는 사건들 그런 거 뭐 몇 개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선 수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 국회의원 10명 사건이 들어왔어. 그럼 그 중에서 선택해서 가지고 있어요 공수처가. 최영일 의원 거 지금 요새 언론에서 난리던데. 야 최의원 거 가져와. 본인들 하고 나머지 9개는 그냥 뭐 검찰에서 하고 이렇게 되겠죠 뭐.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저는 절대 의원이 될 일이 없고요. 계속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예로 든 것이고. 자 그런데 좋아요. 공수처는 내년에 이제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고 야당이 지금 반대해도 의석 분포를 보면 또 이제 강행해서 임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검사 수사관 뽑아서 조직이 세팅이 돼야 이제 돌아가겠죠. 내년 언제 출범할지 모르지만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슈가 하나 또 있어서 이거 다뤄보려고요. 신임 법무부 장관도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청와대에서 나왔다가 어제 그 사표가 수리되면서 지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의원, 판사 출신 삼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소 변호사님 어떠세요? 실리적인 인사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또 다른 복병을 맞이할 만큼 지금 경건한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치인 출신을 앉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래야 또 어떤 혼란이나 국민의 어떤 국론 분열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검사 출신은 아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이슈가 더 동력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럼 법조인 중에는 변호사 출신 또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판단 때문에 어찌됐든 검찰개혁에 그동안 많이 동조하고 목소리를 냈던 박범계 의원이 제격일지
밖에 없는 것이고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합리적인 주장을 해오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됐다. 그러니까 남은 첫 임기는 인사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행사하느냐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자,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금 손 변호사님은 어쩔 수 없는 인사기도 하면서 또 최적의 인사이기도 하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하기 어려운 직책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 같아요. 지금 장관이 20명 가까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만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어요. 많이 오르내릴 거리고 뭐 수사도 받아봐야 되고요. 가족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기에는 뭐 지금 손 변호사 얘기처럼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치인 검증 과정을 거쳤던 정치인 또 정치인 불패라는 게 있잖아요. 의원 불패 이렇게 부르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요. 사시가 윤석열 총장이랑 동기입니다. 네네. 예전에는 호영호제도 했다라고 일각에서 알려져 있고 뭐 그런 측면 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비서관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리가 딱 맞아떨어진다. 인사청문회 통과할 것이고 뭐 타계 수사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뜻이 좀 확고하다면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이 추구했던 검찰개혁까지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걸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하셔서 김태현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면 지난 이제 국정감사 때 이 두 사람이 고성이 오갔어요.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친했다. 심지어 이제 서결이 형 이렇게 불렀다라는 얘기는 다 보도가 됐고. 근데 그때 내가 오래전부터 이 윤 총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그 선택적 의심 아니냐? 예전엔 나한테 이러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고성을 해요. 고성을 했는데 들어보면 그건 굉장히 사적인 얘기였어요. 이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관계 어떤 겁니까?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요. 근데 우리 손 변호사님은 저랑 연손 동기거든요. 정말? 우린 1000명이었어 사실. 1000명. 근데 이 23기는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명 시절은 어떠냐면 300명을 한 반에 60명 치면 5반이니까 다 알아요. 저도 23기에 친한 형 누나들 있는데 서로 다 알아. 다 알아. 네. 제가 아는 대체로 친분이 있어. 네, 27 친분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늦게 됐죠. 그러니까 늦게. 이제 형 하면 윤석열 총장 제가 알기로는 스타일이 그냥 형 하면 뭐 이러고 이제 이런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호인이 형 선배. 네, 호용호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친분이 있을 건데 정말 친한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거는. 근데 또 국정농단 수사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히 또 가까웠겠죠. 뭐 그렇죠. 그때 무슨 검찰총장 뭐 처음에 됐을 때 뭐 박범계 그때는 좌천당했던 검사였고 박범계 의원은 이제 청문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과의 보다 인간적인 교감이나 관계는 훨씬 나을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연수원 동기고 어쨌든 호칭은 편하게 했던 사이고 뭐 그동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친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 있고 상황 자체도 추미애 장관 때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은 게 속된 말로 박범계 장관 지금 되게 편한 자리 가는 겁니다. 할 게 없어요. 네? 왜냐? 악역은 다 했거든 이미 추 장관이. 보세요. 지금 저 박범계 장관이 가자마자 자 성렬이 형 우리가 언제 호용호제 했다고? 7개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징계 이렇게 할까요? 확률 0%. 지금 저렇게 법으로 다 깨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사과 말씀까지 했는데 거기서 장관 바뀌자 또 징계한다고 못합니다 이거. 총장 임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7개월은 보장되는 거고. 그러면은 총장이랑 다툴 거리가 없어. 이제 추 장관이 다 해놓고 사고 치고 갔으니까 저는 사고라고 볼게요. 사고라니요. 나는 그렇게 본다고. 아니 다 졌잖아 소송에서 어쨌든. 대통령 사과까지 했는데 사고지. 사과가 나왔고 추 장관 사과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검찰 개혁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뭐 공수처 법 다 통과됐잖아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1월달. 검경 수사권 조정 1월 1일부로 시행. 수사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뭐 저 피의 사실 공표라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조 전 장관 다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검찰 부서 개편. 어쨌든 추 장관 다 했어요. 야당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학살 인사, 뭐 좌천 인사, 나쁘게 표현하면 학살 인사라고 하는데 그거 추 장관이 어쨌든 욕을 먹던 거 다 했습니다. 그럼 굳이 신임 후보자는 지금 가서 추 장관 업적 기리시는 거예요? 야. 업적, 그치? 훌륭한 반격이었어요. 그치? 네. 맞아, 업적.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엄청 올려줬어, 추 장관이. 사랑합니다, 장관님.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치열한데요. 네. 그래서 박신임 후보자는 뭐 손에 피 묻힐 게 없어요 지금. 굳이 하나 있다면 1월달 인사에서 월성 수사 대전 수사팀 어떻게 할 것이 요구 하나.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저 여당 초선의원들이 뭔청 공소청 만든다고 네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경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자. 그거 하나인데. 그것도 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문제 제기를 김 변호사가 했으니까 박 변호사님. 예. 근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하고 반론을 좀 해주세요. 지금 김용민 의원 등등이 만들었어요. 아예 지금 검경수 사건 지난 검찰개혁 법안 때는 일부 직접 수사권을 주면서 수사권 자체를 경찰에 주는 걸로 지금 어떤 분 중재안을 좀 법안으로 통과를 한 건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공소청법입니다. 그 법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하고요. 기소만 할 수 있는 지금 기능을 공소청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법안이고 아마 좀 구체화가 좀 된 걸로 보이고 이 법안도 뭐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뭐 일련의 재판 과정이나 보면서 여당에서는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박범계 이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사고 쳤다 하는데 그런 건 이게 김태현 변호사 재밌게 하려고 한 말 같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1월부터 해야 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공소청법까지 박범계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본인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바통을 받아서 더 뛰어야지. 여기서 그냥 주저앉거나 걸어버리면 하다가 지금 많은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손 변호사님, 시간은 거의 없지만 지금 공소청으로 바꾼다. 할 일 남은 거 얘기해 주시고요. 윤석열 방지법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일단 구치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본안 소송 끝까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각종의 지금 수사 감찰 관련된 사건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윤석열 방지법은 뭐냐면은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 소송을 해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게끔 하겠다라는 게 정청래 의원의 이제 발의안인데요. 일단 좀 법 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은 게 이미 집행정지에서 공익복리에 해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인용을 안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복리를 해치면. 그런 측면에서 새로 개정할 실효성은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 거죠. 이렇게 집행정지 해버리면 사실은 본안 선치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본안이 사실은 7개월까지 걸릴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이 되면 결론이 나올 것인데 결국 집행정지가 본안까지 건드리고 이 본안 소송에서의 어떤 결과를 예측해서 선입견을 주는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죠. 본안 나와봐야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런 면을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좀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손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되면 할 일이 아직 많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윤추 갈등 때문에 법무부의 어떤 일상적인 업무라든가 통상적으로 좀 제대로 해야 될 일이 많이 마비가 됐죠. 아까 코로나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교정 당국 문제가 또 계속 이제 지적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건 기정사실화 된 거잖아요.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창흠 장관도 네네 국토부 장관도 임명했고요. 박범계 후보자가 변창흠 장관 이상으로 나오겠습니까? 국회의원은 3선인가요? 지금 선거에 많이 했던 사람. 안진님 청취자 안진님 김태현 변호사는 MC 볼 때가 더 좋은 사람 같네요. 무슨 말이죠? 근데 이 패널이 매력이에요. 자 김수영님 크크크 결국은 싸우시는군요. 자, 세 분 오늘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 감사드리고요. 저는 1일 DJ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자, 땡큐 해피 뉴 이어. 자, 새해 인사해 주시면서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 변호사님 빨리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네.